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사를 보고 있겠네요. 얼마 남지 않은 시험 시간, 수험생들도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도 조금만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수험생들, 인생의 가장 높은 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산을 넘으면 평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살아본 우리는 알죠.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요. 청년들을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한 삼포 세대로 불렀는데요. 이제는 집과 경력을 포함한 오포 세대, 거기다가 희망, 취미, 인간관계까지 더한 팔포 세대까지 나왔습니다. 선배로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오늘 시험을 치르고 나면 곧 청년이 될 수험생들에게 다정한 인사와 조용한 응원을 보냅니다. 2018년 11월 15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올 봄만 해도 사드 때문에 발걸음이 끊어졌던 중국 관광객들이 다시 한국을 찾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 상품 판매 허용을 어제 저녁 전격 취소했거든요. 배경이 궁금합니다. 중국 베이징 지행 컨설팅 이재민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중국 현지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베이징입니다. 대표님과 5월쯤에 제가 인터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이제 정말 봄이 오는구나 했는데요. 상황이 지금 그렇지 않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11월 중순이 돼가고 있는데요. 네. 이 봄의 따뜻한 온기가 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있는지 그러게요. 여기서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 사실 좀 이렇게 갑갑하기도 하고요. 조금 안타까움도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도 그런 것이 느껴집니까? 단지 이 여행 문제만이 아니라요. 현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일단은요, 2017년, 작년과 비교해서는 아주 큰 온도차가 있습니다. 네. 2017년의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는 공식 행사 같은 것이 정말 줄줄이 이렇게 취소가 되기도 했었고요. 네. 일부 한국 주중 대사관에 계신 분들 중에는 1년 동안 정말 몇 건의 행사를 하기가 어려웠었다. 중국의 공무원분들하고도 잘 교류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한국의 어떤 화장품을 파는 가게 앞에 가면은 네. 정말로 모공이 성연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좀 걱정스러울 정도로 손님이 하나도 없을 그런 시점도 있긴 했었는데요. 네. 이제 2월 말 정도 사드 배치에 대한 것이 결정이 나는 그런 시점에 가장 고전이 일었었고요. 점점 조금 풀려서 6월, 7월 됐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시고 나서 조금 많이 약간 누그러진 면이 있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 2018년 들어오고 나서도 조금씩 나아지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전면적으로 이제는 한국과 아주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다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렇구나. 실제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제 행사장에서 한때 한국과 중국이 최고의 밀월 관계다라는 얘기가 있거나 상당히 좋은 친구라는 관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물론 이제 조금씩 그 얘기가 나타나긴 했습니다. 2018년 들어서는 그 한중의 우호는 돈독했다, 역사적으로 유래가 많다 이런 발언들이 다시 그 공식 석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야기를 정부 관료들 어떤 행사에
그나마 참석한 정부의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사드의 배치를 통해서 우리는 만일 상처를 받았다. 이거는 한중 간에 문제가 됐다. 이렇게 항의성에 발언하기 위해서 행사장에 온 그런 모습을 보일 정도로 그렇구나. 작년은 아주 심각했고요. 네. 올해는 그나마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많이 나아져서 우리가 5월에 인터뷰를 했고 네. 그때 대표님께서 연휴가 있었던 그 4월, 5월, 6월에 네. 굉장히 비행기 값도 금값으로 치솟고 뭐 네. 비행기도 마감이 될 정도로 한국이 이미 많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가요? 이곳이? 네. 이 금지시킨 곳이요? 네네. 네. 일단 이 여행사에 대해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여행사길래 좀 파급 효과가 큰 건가요? 네, 일단 금지를 시켰다라고 뭔가 표현을 하기에는 뭐 글쎄요, 이게 뭔가 공식 공문이 내려와서 그런 금지 네. 명령이 된 것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시트립이라는 그 온라인 여행사가 한국 여행 상품 판매를 재개했다가 네. 반나절 만에 중단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시트립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분들이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중국에서는 아주 최대의 온라인 여행사입니다. 네. 맨 처음에 비행기 표를 판매하는 것을 시작해서 호텔, 뭐 기타 서비스까지 하다가 온라인 여행을 가기 위해서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그런 온라인 여행사 시트립이라는 것이었었는데요. 네. 어떤 온라인에 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이나 제주도 여행 코스들을 소개를 했다가 반나절 정도 안 돼서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일단은 아마 여론을 의식한 것 같기도 하는데요. 저희도 왜 그 인터넷의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조용히 하고 침묵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어떤 반감을 안 갖고 있고 네. 다만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지 않을 뿐인데 뭔가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몇 분이 이렇게 표시를 하시게 되면 여론이 그렇게 흐르는 것처럼 또 보이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부 그 시트립에서 한국행 상품을 판매를 재개했는데 그 네티즌들로부터 이것은 나라의 국익을 해치는 행위다. 어떤 비난 여론이 이렇게 다시 나오면서 굳이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아니었겠느냐. 네. 이런 정도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 측에서는 우리는 그런 것을 했다라는 얘기를 전혀 한 적은 없고 네. 시트립도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이 없었다고 얘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일단 일반 그 네티즌 사이에서는 아마 시트립이 부담스러워서 이런 반응이 있는 것을 굳이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단했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온라인 여행사 상위 그룹에 드는 다른 여행사들이 있는데요. 네. 그 경우에는 그 전날에 한국행 단체 관광 상품을 게시해서 지금도 계속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떤 그 온라인 여행사에 대해서 정부가 전면적으로 금지령을 내렸다라고 하기에는 다른 2, 3, 4위 정도 되는 그런 여행사들이 계속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 정부 제재설 뭐 이런 것은 약간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행이네요. 예를 들면은 우리 돈으로 한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가량의 다양한 상품이 지금 나와 있고 네. 뭐 출발 일은 가장 이르게는 다음 주 주말부터 12월까지 매주 4차례 출발하는 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청와대, 경복궁, 남산공원, 면세점, 가는 코스 등이 서울의 경우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한한령이라고 하죠. 한류 네. 금지령. 네. 일단 뭐 중국 정부에서는 우리는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내린 적이 없다. 존재 자체를 부인해 왔기 때문에 네. 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중국 정부가 했다고 보기에는 뭐 공식적으로는 무리가 있고 또 많은 온라인 회사가 그렇다면 몰라도 일단은 지금 시트립 하나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많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은 일단 시트립 현상입니다. 네. 아마 온라인 여행사다 보니까 네티즌들의 눈치를 좀 많이 봤나 보네요. 시트립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 중국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사불 정책을 보면 뭐 전세기, 크루즈, 롯데그룹 계열사 방문, 그리고 온라인 관광 상품 판매 금지 이렇게 4개라고 하던데요. 이 맞나요? 글쎄요. 그거를 딱 이것도 얘기하기는 공식적이진 않아요. 그 시트립을 제외한 다른 온라인 여행사는 지금
여행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세기가 금지됐다든지 이런 것을 사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가 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워낙에 전세기가 뜰 정도로 가면 대규모의 어떤 대형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글쎄요, 이게 전세기를 띄우지 못하도록 금지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할 만한 어떤 관련 행사가 없어서인지는 사실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요. 크루즈선의 한국 쪽의 취향이 사실상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롯데그룹의 산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 좀 약간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에 여행을 가는 분들이 정부의 뭐 고위 공직자나 그런 분들은 아닌 경우에는 롯데그룹의 어떤 그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들이 있긴 하거든요. 네. 뭐 금지라는 것보다는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전면적인 어떤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 중국에서는 네네. 어느 정도 이제 정부가 무엇을 완화했다라는 것이 확 풀리기 전에는 왠지 좀 꺼림직스러워한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정부의 영향력이 큰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더 나라의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기업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불 정책이 공식적인 중국 정부 입장은 아니고 분위기 정도라고 저희가 좀 이해하면 될까요? 네, 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네. 이제 사실 그 언론 우리나라 그 여러 매체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중국에서 이렇게 많은 제재가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기는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뭐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2, 3일 전에 그 한국으로 어떤 그 기업 단체 연수를 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과 상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분들의 경우에는 한 100여 명 정도의 임직원이 함께 한국에 가서 연수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산업시설에 대한 이런 것을 또 먼저 앞서서 의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런 것을 봐서는 중국에서 아주 얼어붙어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닐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조금씩은 풀리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달에 봄이 올 것 같았는데 해동은 좀 천천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다만 이제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국경절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다시 한번 그 비행기 표를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서요. 보통 이제 한국 분들이 중국에 계시다가 한국으로 잠시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복귀가 있었는데 거의 10월 10일 정도까지는 비행기 표 사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굉장히 비행기 값도 마치 5월 달에 있었던 그때처럼 많이 올랐었고요. 그래서 겨우 뭐 10월 11일 정도서나 비행기 표를 구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봐서는 조금씩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 한국에 대한 호감이 존재하는 것만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사불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롯데그룹 계열사 방문이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면 이번에 이제 광군제 때 한국 유통기업들이 특수를 톡톡히 받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혹시 이 광군제 때 롯데 관련 기업들도 배제가 됐습니까? 그게 뭐 배제가 됐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현지에 계시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우신가 봐요, 대표님 말씀하시기가. 그렇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배제가 됐다고 하면은 뭐 정부에서 막았다라는 뭐 이런 어떤 금지령이 있거나 공문이 있거나 이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것은 없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일단 롯데의 제품이 인터넷상에 많이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아마 그 인터넷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자신의 점포에 굳이 이렇게 좀 모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덜 제품을 올리신 그런 면은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어찌됐든 한국의 제품 중에서 롯데 관련 제품, 오늘 너무 그 업체 이름을 많이 거론을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 브랜드의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좀 찾아보기가 그다지 쉽지는 않아졌습니다. 네. 롯데의 그 중국에서 롯데에 대한 태도의 이유는 그 사드 부지 제공 여파 때문이죠. 네,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위해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리고요. 어찌됐건 지금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흐름이니까 이게 정부에서 뭐 해라 안 해라라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기업들이 좀 그 흐름을 어느 정도 발맞춰가 주느냐가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는 조금 소극적이다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굳이 나서서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하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 제품을 홈쇼핑을 통해서 팔려고 하는 시도도 지금 홈쇼핑 채널 측에 의해서 이미 오케이가 된 상황입니다. 이미 한국의 어떤
특별한 그 식품을 중국 네. 홈쇼핑 체인에도 팔겠다는 계약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그러니까 모든 방송에서 한국이 금지되거나 제품에 대한 금지가 있거나 그런 분위기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약간 예전보다 뜨겁진 않지만 그래도 광군절 같은 경우에 한국 제품이 일본, 미국이어서 거의 3위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뭐 그 정도라고 하면은 일단 제품이 많이 팔렸다는 것은 전제가 소비자가 많이 찾기도 하지만 그렇죠. 각 점포들이 감히 한국 제품을 자신의 그렇죠. 점포에 올려놓고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고 그렇게 광고가 되고 프로모션이 돼야지 제품은 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은 뭐 완전히 차단, 다시 냉각 뭐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한국의 제품들 무역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중국에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내에서 예전에 그 한류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 계기가 될 만한 사건이 앞으로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일단은 그 다른 제품에 대비해서 이 문화 상품이라는 것이 조금 더 민감할 것만은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여러 점포들이 한국의 제품을 감히 올려놓고 있다, 잘 팔리고 있다. 특히 한국 제품에 대한 상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오늘 한국문화부가 주최한 한중 충칭 지역에서의 공생 포럼이라는 것이 있고 네. 비즈니스 상담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거기에도 많은 중국인들이 참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문화 상품, 콘텐츠 상품, 연예인 이런 것은 뭔가 그 의식 세계라고 할까요? 그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그렇죠. 미칠 수 있다고 해서 중국이 특별히 관계를 하는 그런 영역이라서 다른 것 대비해서 이 콘텐츠나 문화 사업 관련해서는 조금 더 문이 늦게 열리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하고요. 네. 아마 어떤 계기적인 상황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반도의 평화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지면 중국과 한국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는 됩니다. 네. 당초에 저희가 이 문제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면 사드 배치라는 것이 한반도의 불안으로 시작되었던 것이고 남한과 북한이 뭔가 좀 냉각되는 분위기가 되고 여기에서 어떤 미국이 한반도를 보호해주겠다고 배치를 한다. 그래서 마치 우리 문 앞에 무엇인가 갖다 놨다는 것이 불쾌하다. 여기에서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즉 한반도 전체에서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어 갈수록 중국과 한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 개선도 많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희망적인 전망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신문에서 보시는 것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오늘 네. 따끈따끈한 현지의 소식 전해주신 중국 베이징 지행 컨설팅 이재민 대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이징이었습니다.